안녕하세요. 하우패스 GS 스터디 1기 3주차 법규 채점 후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하자승계가 나왔는데요. 하자승계의 목차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자승계가 나오면 아래와 같은 목차가 일반적인데요. 첫 번째로 하자승계의 의의,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조건, 즉 행취 후적불. 세 번째로는 하자승계 인정 여부에 대한 견해 대립, 마지막으로 사안의 해결입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목차인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조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려 합니다. 하자승계 전제 조건의 두 문자로 저는 행취 후적불로 땄었는데요. 위 전제 조건은 결국 하자승계의 의의에서 출발합니다. 하자승계의 의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생겨 다툴 수 없는 경우에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선행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하자승계인데요. 각각의 개념 요소가 결국 전제 조건과 매칭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행치 후적불의 행위고요. 불가쟁력이 불입니다.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후행행위의 위법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니 후행행위는 적법할 테고요. 마지막으로 선행행위의 위법을 주장하니 선행행위는 취소사유여야 합니다. 물론 무효사유에서는 하자승계 논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하자승계의 전제 조건은 하자승계 논의를 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그 전제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후술할 인정 여부에 대한 견해대립 논의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각 전제 요건에 대한 사안 포섭이 핵심입니다. 저는 하자승계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목차를 구성하였는데요. 이건 1주차 영상에서 소개했던 소송 요건 충족 여부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우선 전제 요건에 대한 개괄을 하신 후에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들에 대한 논의를 이하에서 논의하겠다라고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목차화하는 흐름입니다. 즉 후행행위가 적법하다는 건 소결에서 간단히 치고 넘어가는 식으로 서술하되 문제에서 중요하게 물어보고 있는 불가쟁력 발생 여부 및 의견 청취를 결한 사업 인정의 위법 여부를 목차화하여 구체적으로 사안 포섭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자승계는 정말 빈출되는 쟁점이니 답안 작성 요령까지 외워주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답안지를 보면 물음 1을 시작하면서 1. 관련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2. 하자승계의 의의 및 필요성 3. 하자승계 전제 조건 충족 여부라는 목차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시한 답안과의 차이점은 바로 의견 청취를 결한 사업 인정이 취소 사유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이 답안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타 요건 및 소결 안에서 그 내용을 적고 있어서이죠. 잘 쓴 답안지는 채점자로 하여금 내용을 읽지 않게 하는 답안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목차 흐름만 보고 이 수험생이 모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썼구나 안 읽어봐도 되겠구나 라는 인상을 줘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답안지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왼쪽 답안지는 그냥 전제 조건만 나열할 뿐 전혀 그에 대한 포섭이 없습니다. 오른쪽 답안지는 잘 쓰셨지만 목차가 기어까지 나옵니다. 즉 흔히들 목차가 기어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상황인데요. 이는 아직 답안지 스킬이 아직 부족할 뿐
보여줘야 할 쟁점은 잘 캐치하셨다는 점에서 칭찬드립니다. 이 답안지는 논리가 조금 부족합니다. 왜 법적 성질을 검토하는지, 왜 절차상 하자 여부를 검토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답안지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즉, 하자 승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의를 한다는 식의 이 하자 승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논의를 한다는 식의 논리적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하자승계 관련하여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구속력 이론에 대한 답안 서술 방법입니다. 두 분이 같은 교과서로 공부하셨는지 구속력 이론에 대한 논의가 똑같았는데요. 그렇지만 구속력 이론에 대한 논의는 간명해야 합니다. 즉, 구속력 이론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차치하고 결국 하자 승계 인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는지에 초점을 둔 답안 작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답안의 적정선은 이것입니다. 결국 제소기간 도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니 구속력에 의해 하자 승계를 부정한다. 그러나 예측 가능성과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구속력에도 불구하고 하자 승계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 체크된 키워드가 핵심이고 그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잠깐 정지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1-2번과 2번 그리고 저번 주 문제에도 개별법에서 구체적인 판례 문제가 나왔는데요. 판례 문제는 최근 기출 트렌드이며 고등 판례 사안까지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례 공부를 해야 하며 모르는 판례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조문 공부가 핵심입니다. 항상 법전을 공부하시면서 그 취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련 주제의 일반론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조서 작성의 하자가 쟁점으로 나올 경우 조서 작성의 효과는 무엇인지, 조서 작성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물론 첫 번째에서 말한 법률의 취지 또한 일반론에 속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당 법률, 즉 토지보상법의 입법 목적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토지보상법의 입법 목적은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 공공복리 증진,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가 주요 키워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서술 도구로서 활용하여 사례를 해결해보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해당 법률의 근거가 되는 헌법적 요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는 헌법 23조 3항, 37조 등이 주로 인용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추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규정 혹은 관련 판례 등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시한 5가지는 판례의 논거 및 판시사항, 판결 요지 등을 분석하여 그들이 주로 활용하는 근거들입니다. 즉, 법관들이 어떻게 사안을 해결하는지를 판례를 보며 역추적한다는 마인드로 판례를 공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판례가 문제로 나오면 이것들을 활용하여 여러분들이 판사가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사안을 해결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만약 아는 판례가 나왔을 경우 아래와 같은 목차 구성이 가능할 텐데요. 1. 문제점, 2. 관련 판례, 3. 사안의 해결. 이러한 목차를 구성한다면 3. 사안의 해결에 쓸 말이 없다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앞서 나열한 것들을 떠올려서 사안의 해결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 사안의 해결이라는 목차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
헌법 23조 사망 측면에서의 검토, 3. 참조 판례, 4. 사안의 해결. 이런 식으로 목차를 구성하기도 하였는데요. 만약 판례를 모른다면 이러한 목차 구성이 가능합니다. 1. 문제점, 2.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 3. 토지보상법 입법 취지 측면에서의 검토, 4. 헌법 23조 사망 측면에서의 검토, 5. 유추 적용 법률 규정 검토, 6. 참조 판례, 7. 사안의 해결. 이런 식의 어떤 답안을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보기에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판례를 읽어 나갈 때 조금 판시 사항뿐만 아니라 판결 요지라든지 어떤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금 유의 깊게 살펴보신다면, 그런 연습을 뭐 2, 3주 길게는 2달 정도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학설 논거는 최소 1개 이상 써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체적인 목차 제목을 써주시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어떤 목차만 보고라도 이 수험생이 이하에서 어떤 논의를 할 건지를 구현할 수 있는 목차가 좋은 목차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논리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논리는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분의 답안지를 보면 사업인정 협의 절차가 동의 규정인지 자문 규정인지 문제된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왜 문제되는지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주장만 있고 이유가 없는, 즉 논리적이지 못한 서술 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검토와 사안의 경우를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는 어떠한 학설이나 학설의 대립이 있고 그거에 대한 판례가 있고, 그렇지만 내 생각은 뭐 A설이 맞다, B설이 맞다라는 게 검토고, 사안의 경우는 그러한 검토를 기반으로 사례를 해결해 보았을 때 어떠한 결론이 나온다라는 게 사안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 점을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적시하셔야 되고, 플러스 목차 제목과 그 내용이 일치하셔야 됩니다. 요 분의 답안지를 보신다면 이 타당성 인정이라는 목차를 잡으셨고, 마지막에 보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이거는 목차는 타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라고 잡아주셨고, 결론은 승소할 것이라는 답안은 이건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적시하지도 않았고 목차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도 파이팅입니다. 오프라인 수강생들도 답안 제출 전에 사진을 찍어서 아래 메일로 보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